자, 10장의 기본적인 내용들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중적분을 하실 때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는 함수가 이렇게 y는 fx가 있고 x가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말은 x라는 범위가 a부터 b까지 움직일 때 a부터 b 구간을 촘촘하게 n등분을 해서, 즉 이거는 n분의 b 빼기 a죠. 이 델타 x 구간 위에서 기준되는 한 포인트를 잡아서 fxi 스타를 생각을 하죠. 높이를. 그러면 fi 스타 곱하기 이 델타 x를 다 곱하면 직사각형 넓이가 됩니다. 그죠? 하나의 직사각형 넓이. 근데 그놈을 1부터 n까지 다 합하면 이렇게 요 사이에서 생겨나는 직사각형 기둥들의 모든 합이 되고, 리미트를 n으로 보내주면 그놈은 이 곡선 아래에 놓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정적분의 의미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x가 a부터 b까지가 아니고 x라는 구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y라는 구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즉 인풋되는 상황이 다변수일 때,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여기 위에서 생각할 거예요. 영역을. 요 영역 d를 여기 위에서 f의 x, y는 이렇게 g라는 어떤 공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공면의 직값 fxy를 델타 xi, 델타 yi, 즉 델타 da, 델타 ai라고 할게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이 d라는 영역에서 x방향으로 n등분하고 y방향으로 n등분하면 작은 파트가 나와요. 이 작은 파트를 델타 ai라고 해보면 이 델타 ai 상에서 생겨나는 대표되는 직육면체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f의 xi 스타, yi 스타, 즉 높이가 되죠. 그 다음에 델타 ai, 밑넓이가 되죠. 밑면의 넓이. 그 두 개 곱하면 뭐예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더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리미트를 보내버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D를 밑면으로 갖고 윗부분은 이렇게 곡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솔리드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중적분으로 생각하는데, 인풋되는 상황은 D라는 영역 안에서 작은 파트, 이 델타 AI를 리미트를 보내면 DA, 지금 생겨난 영역의 가장 이렇게 촘촘하게 채를 쳤을 때 생겨나는 작은 파트라고 생각하시고요. 높이를 fxy. 그러면 이거는 f의 xy가 양의 수면은 생겨나는 어떤 채의 부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계를 따를 때 이 D라는 영역이, 이 아래에서 생겨나는 D라는 영역이 직교좌표계를 썼을 때 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원의 일부분일 때, 즉 x하고 y에 대해서 직교좌표계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원의 일부분일 때는 x하고 y를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극좌표 r과 세타를 달고 다니는 게 더 편해요. r하고 세타는 뭐냐? r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세타는 x축에서부터 돌아간 각도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중적분을 계산하실 때 더블 인테그랄 d에서 f의 xy의 dA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이 d라는 영역을 x하고 y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포인트는 그냥 그대로 x, y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을
이 작은 파트의 이 넓이 DA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X도 n등분해주고 Y도 n등분해줘요. 그럼 여기서 생겨나는 건 델타 X고요. 여기서 생겨나는 건 델타 Y예요.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Y죠. 근데 리미트를 보내면 요 놈은 어디로 가요? dx, dy로 가요. 그래서 작은 파트의 요 영역의 넓이는 직교좌표계에서는 da는 dx 곱하기 dy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폴러 코디네이트는 뭐냐면 똑같이 주어진 x, y 이 포인트를요. 이 포인트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하고 그 다음에 동경 x축에서부터 돌아간 각도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놈을 r이라고 하면 x라는 이만큼의 거리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여기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r 사인 세타가 돼요. x하고 y하고 r하고 세타의 관계. 그 다음에 r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1이라는 포인트 이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1이라는 극좌표는 r, 세타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r은 거리니까 루트 5, 세타는 얼마만큼이에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탄젠트는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폴라 코디네이트 상태에서는 이 DA라는 영역이 얼마만큼이 되느냐? 지금 DA는 R하고 세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세타를 촘촘하게 잘라요. 이 세타는 X축에서부터 돌아간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뭐죠?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생겨나는 요만큼의 파트를 떼어내서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피자 조각에서 요만큼 빼어 먹은 거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R, dr, d세타가 돼요. 요만큼이 델타 R이고요. 요만큼이 델타 세타가 돼요. 그래서 DA는 R, dr, d세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영역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나타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직교좌표계로 썼을 때는 dx, dy를 집어넣어주면 되지만 이 d라는 거를 r과 세타에 표현하고 싶으면 r, dr, d세타가 되는 r이 하나 따라 붙는 거 기억을 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자, 이중적분 잠깐 복습했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d라는 영역은요. 파라볼로 지금 포물면인데 y는 2x의 제곱과 y는 1 플러스 x 제곱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중적분을 하세요. 그 영역 내에서 x 더하기 2y의 da를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d라는 영역은 xy 평면에 있는데 y는 2x의 제곱 포물선 y는 1 플러스 x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어요? 높이 1만큼 가고 이렇게 생겼나요? 두 개가 만날 때는 어디? 1,1인가요? 여기 1 1, 마이너스 1,1에서 만나죠. 두 개 교점 찾았어요. 두 개 2x의 제곱은 1 더하기 x 제곱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럴 때 영역 D라는 건 여기거든요. 요 안에 두 개 둘러싸여 있는 거. 여기가 D인데 요 위에서 x 더하기 2y라는 포인트가 대응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평면이니까 여기 바깥으로 뚫고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f의 xy라는 놈이 x 더하기 2y가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밑에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 높이에는 뭔가 이렇게 생겨난 여기 D라는 영역 위에서 뭔가 이렇게 x 더하기 2y만큼 올라간 높이가 있는 어떤 체가 되겠죠. 솔리드예요. 자, 이중적분을 하세요.
그러면 x값과 y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냥 직교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자, x라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나요? 한번 봅시다. x는 잘라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데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죠. 그 다음 y를 한번 볼까요? y라는 거는 x를 하나 기준을 잡으면 쭉 올라가면 여기 라인 치고 여기 라인 쳐요. 이만큼이에요. y 값이. 그러면 y는 밑에 있는 거 2x의 제곱부터 1 플러스 x제곱까지 움직이기가 되겠죠. 됐나요?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때 y라는 값은 2x의 제곱부터 1 플러스 x제곱까지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2y의 da를 직교좌표계를 이용하면 x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y라는 범위는 2x의 제곱부터 1 플러스 x제곱까지 x 더하기 2y의 dy dx예요. 자, 먼저 y에 대해서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되나요? xy 더하기 y제곱. 근데 y라는 놈이 2x의 제곱부터 y라는 놈이 1 플러스 x제곱까지 움직여요. y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x의 1 더하기 x제곱 4x의 4승 dx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x 3승, 4x의 4승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 4분의 1 x의 4승 더하기 5분의 4의 x의 5승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짝수들은 없어지고요. 홀스텀에서만 살아남네요. 5분의 8이 되겠죠. 자, 그냥 간단한 직교좌표계를 이용한 이중 적분이 되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는 볼륨을 찾으세요. 솔리드의 볼륨을 찾는데 부피를 찾는데 파라볼로이드 g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포물면 위에 놓여 있는데 xy 평면 위에 있고요. 그리고 실린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실린더의 안쪽 그 다음에 파라볼로이드의 안에 놓여 있는 거 언더니까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린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먼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이거는요, 여러분이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은 1 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서 센터가 1,0이고 반지름이 1인 뭐예요? 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xy 지평면에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긴 실린더가 되겠어요. 원통. 그죠? G값은 아무거나 되니까 높이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실린더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극좌표로 생각해보면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시켜보면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고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2r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r은 2 코사인 세타라는 극방 정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반지름 1이고 센터가 1,0인 실린더의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로도 쓸 수 있고 r은 2 코사인 세타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림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1,0을 센터로 가지고 반지름 1짜리 실린더를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실린더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거 지금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g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건 뭘까요? 그림을 스케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g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g가 0이면 x, y 또 0이기 때문에 레벨 커브가 그냥 포인트 하나예요. 0,0,0. 만약에 g가 1이면
높이 1에서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이기 때문에 반지름 일자리 원이고요. 높이가 4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기 때문에 높이가 4 위치에서는 반지름 2짜리 원이에요. 여기 포인트 하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면들이 뭐가 되죠? 서클이 되죠? g가 9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라서 높이가 9일 때는 반지름 3짜리 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단면들은 원이 되는 뭐가인가요? 이렇게 생긴 포물면이 되겠죠. 자, 그 두 개를 그림을 그려봤네요. 여기서는 지금 포물면을 이쪽 위치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요걸 보시면 두 개 언제 만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만나나요? 여기가 2만큼 가는 거니까 반지름이 2가 되려면 R이 2가 되려면 지금 이거 g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g는 r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r은 2 코사인 세타하고 교집합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어차피 여기가 x값이 2만큼이에요. 2라는 포인트에서 만나죠. 그럼 r이 2니까 r이 2인 상태니까 g는 4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0,4 여기는 0,0,4 여기 지나가는 포인트 하나 찍은 거예요. 자, 어찌됐든 지금 문제는 볼게요. 다시 솔리드의 부피를 찾아라. 언더 아래에 놓여 있고 파라볼로이드 아래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실린더 근데 XY 평면 위에서 생기고 자 그러면 거기는 어느 부분의 영역을 찾으라는 거냐면 파라볼로이드 아래에 놓여 있으면서 XY 평면에는 위에서 생기고 인사이드니까 이 실린더에서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긴 요 밑에서 생겨나는 지금 파라볼로이드로 이렇게 훅 패여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부피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부피를 찾으려면 밑면과 높이가 필요하죠. 근데 밑면을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서 밑면이 생겨나요. 그 높이는 여기에 대응되게 하는 요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영역, 여기를 D라고 할게요. D 위에서 생겨나는 Z값, 높이죠. Z값을 dA를 해주면 그 솔리드의 부피예요. 근데 이 영역 D를 보시면요. D를 보시면 어떻게 생긴 애였냐면 센터가 0,1이고 센터가 1,0이고 반지름 1짜리 요거였어요. 이게 D예요. 요 밑바닥에 있는 거는 지금 요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R은 2 코사인 세타예요. 한번 봅시다.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 R이라는 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곡선을 치는 거니까 0에서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예요. 그 다음에 동경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각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니까 90도까지 가고요. 여기서부터 아래로 여기까지 가니까 마이너스 90도까지예요. 그러면 이 D라는 영역은 극좌표 R과 세타로 나타내면 R이라는 값은 0부터 시작해서 서클까지 쳐야 되니까 2 코사인 세타까지 가고요. 세타라는 값은 1사분면과 4사분면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있겠구나. 자, 요 위에서 이 A라는 D라는 여기 위에서 매칭하게 하는 이만큼의 높이는 누구예요? 누구를 쳐?
xy 평면부터 치니까 0부터 시작해서 여기 포물면까지 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극좌표로 표현해주고 싶어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g는 r의 제곱인 상태예요. 그러면 극좌표로 바꿔주면 r의 제곱이라는 높이를 영역은 dA 대신에 r, dr, d세타가 들어가고요. r이라는 값은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 세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원기둥, 원통, 원의 일부분이에요. D라는 영역 자체가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교좌표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찾는 것보다 극좌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거를 직교좌표기로 하려면 X는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Y는 뭐 1 플러스 루트의 1 빼기 x 빼기 1의 제곱부터 마이너스 루트의 1 빼기 x 빼기 1의 제곱까지 움직여야 돼요. 루트 안에 x 제곱하고 이런 걸 다 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하지만 r과 세타로 나타내면 2 코사인 세타까지, 저기 각도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적분호는 쉽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 r의 3승의 dr d세타. 세타의 r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4분의 1의 r의 4승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16이니까 4 코사인의 4승 세타 빼기 0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 이용하시면 되죠?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고요. 이거의 4승이니까 이용하시면 4분의 1 플러스 2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2세타인데 또다시 백악 반각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한테 남겨둘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직교좌표계를 이용할 때는 영역 D가 X로 탁탁탁 쪼개고 Y로 탁탁탁 쪼개는 거, 그게 편할 때는 직교좌표계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X로 쪼개고 Y로 쪼개는 게 불편한 원, 디스크의 일부분을 D라는 영역, XY 평면의 영역이 D가 원의 일부분일 때는 X축, Y축으로 자르는 것보다 또 그 반지름 R 방향,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 자르는 게 편해서 극좌표로 이용하셔야 되고요. 극좌표로 이용할 때는 방정식 또한 극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서 g라는 값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써져 있어도 그거는 극방정식으로 아 g는 r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